하나는 지금까지 산업화되어 있는 거에 어떤 구조조정의 마중물 역할, 거기 가업승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현 정부에서도 강조하는 이제 앞으로 혁신산업, 저희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또 어떤 투자나 거기에 밑거름이 되는 자금 투여, 그게 두 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업승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알찬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한 45년 동안 이걸 잘 해오신 분이 여러 가지 승계 고민 때문에 많이 상담도 해오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본을 투여하면서 경영권 승계 및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올해로 한국의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정을 시작으로 IMMP, H&Q 코리아 등 굴지의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어엿하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현재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보안율 등 대외 변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규제의 칼날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더벨에서는 H&Q 코리아의 임유철 대표님을 모시고 한국 사모펀드 시장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23년 됐습니다. 그 PF 업계에 종사한 지. 그리고 제가 담고 있는 H&Q 코리아는 과거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가 처음으로 사모펀드라는 것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그때 H&Q 아시아퍼시픽이라는 해외 운영사의 한국 지사를 출범해서 활동해 오다가 2005년도에 이제 독립해서 지금 H&Q 코리아를 20년 동안 활약을 해왔고, 한 2조 5천억 정도 투자했고, 그동안에 한 20개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그동안 1조 2천억 정도를 저한테 맡겨와서 잘 운영해왔고, 성과도 뭐 IRR 한 17, 18% 이상 내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지금 5번째 펀드 결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께서는 정말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PF 시장을 이끌어오신 정말 1세대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20년간의 소회를 한번 말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다국적 출자자들이 한 해외 펀드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금융기관들을 많이 투자했었고요. 당시에 외환은행, 제일은행, 쌍용증권 등 정책 당국에서 이제 그런 아픔을 경험한 후에 법을 개정해서 장기적으로 좀 출자할 수 있는 연계공제들이 그런 국내 PEF를 출자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면서 2005년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PF 시장이 이제 원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로부터 이제 딱 20년이 된 해가 올 한 해였고, 그동안에 보면은 양적, 질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왔죠. 양적으로는 지금 거의 100조가 넘는 펀드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운용사는 실제로 활약하는 데들이 100여 군데가 넘고요. 저 협의회만 해도 한 90여 개 운영사들이 한 100조 정도가 됩니다. 다 합치면 운영하는 금액들이. 질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나 경제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한테 그런 자본에 대한 투여를 통해서 성장을 많이 이바지해온 그런 점들도 있었고, 물론 그 20년 동안 일련의 과정에는 아픔도 있었고 성장 진통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국 PF 시장의 발전을 많이 이룩하였는데, 사실 올 한 해는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정치권의 시선이 좀 곱지만은 않습니다. 차입비율 규제 강화나 뭐 볼트온 법안 같은 전무후무한 법안까지 좀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표님께서 혹시 이런 시선들의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이제 20년 동안 국내 PF가 커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번처럼 저희가 이렇게 실현을 겪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또 특정 운영사의 특정 투자권 때문이긴 하지만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그냥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 그냥 실패한 투자건이고, 뭐 개인도 그렇지만은 저희들도 실패한 투자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고용자나 협력업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선이 곱지 않은 건 뭐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난 20년 돌아보면서 반성 내지는 저희들이 거듭나야 될 것들도 지금 새로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이제 법안들이 입안되고 있고, 저희들이 잘 의견을 개진하고
의논하면서 입법당국하고도 얘기를 하고 원만하게 저희들이 조금 더더욱 업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거라 생각을 해서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 아까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다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뭐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더벨에서는 20주년 기념해서 또 책 한 권을 좀 역사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책을 쓰면서 저 역시도 좀 깨닫게 되었던 부분이긴 한데 사실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이제 기업을 인수하고 난 뒤에 사실은 뭐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뭐 기업 가치 개선이라든지 이런 순기능들이 혹시 훨씬 더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기억에 남는 사례를 좀 네. 공유를 해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으실지요? 우선 이번에 너벨에서 발간한 한국 PE의 20년 백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저희 많은 운용사들 또 협의회 회원사들이 자료 협조라든지 상당히 의미 있게 많이 이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기여를 했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책이 발간돼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20년의 이제 백서를 보면서 저희들도 많이 느꼈는데 최근에 아마 언론에도 발표가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정책금융당국에서도 이 PF의 어떤 그런 순기능적인 효과에 대한 그런 어떤 지표가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지금 메인이라는 그 다국적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를 해서 한 300개 기업 정도로 샘플을 해가지고 그동안 10년 동안 투자해서 회수한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표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연평균 매출액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산업 평균은 4% 정도 연간 성장해 왔는데 네. 대부분 PF들이 투자 또는 경영권 인수한 세들은 10% 이상 성장을 해왔고 수출 중심한 기업들도 뭐 3% 정도 성장한 거에 비해서 10% 성장해왔고 또 고용 창출도 평균 4% 정도 고용 창출했는데 저희가 한 9% 정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에 나름 크게 두 가지를 볼 적에는 일단 저희들한테 출자를 맡기는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연기금 공제든 기관 출자자들이고 또 국민연금 같은 게 일반 국민들이 다 가입자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국부를 잘 운영을 해서 또 산업의 마중물 역할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수익률도 올려서 또 우리 출자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그동안 나름 그래도 20년 동안 뜻깊게 해오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대표님 그 마중물 역할 아까 말씀 네. 주셨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다음 질문과도 좀 연관이 네.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희 이제 경제 상황이 뭐 좋지만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뭐 가업 승계에 직면한 기업들이라든지 뭐 이런 좀 위기 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의견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크게 이제 저희 PF 운용사들 또는 PF 펀드가 네. 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이 앞으로 크게 두 줄기로 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산업화되어 있는 거에 어떤 구조조정의 마중물 역할, 네. 거기 가업 승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현 정부에서도 강조하는 이제 앞으로 혁신산업, 저희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또 어떤 투자나 거기에 밑거름이 되는 자금 투여, 그게 두 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업 승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알찬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한 45년 동안 이걸 잘 해오신 분이 여러 가지 승계 고민 때문에 많이 상담도 해오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본을 투여하면서 경영권 승계 및 그다음에 이것이 계속 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아마 그래서 이제 국민성장펀드 관련돼서도 많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맡긴 기관 출자자들, 연기금 공제들의 또 수익률 제고를 같이 그 동시에 두 토끼를 쫓는 일들을 아마 전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대표님께서는 한국사모펀드 운용사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회에서는 협회를 격상시키자는 목소리가 네. 적지 않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대표님께서 의견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최초 협의회에 이제 초대 간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협의회 체제로 자리 잡힌 거는 한 9년, 10년 전 정도였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제 정책 당국, 감독 당국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 역할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협의회 체제보다는 좀 더 상설 조직이 있는 격상돼 있는 뭐 가칭 협회로 이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최종 결론 안 났고 또 회원사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좀 시장과 소통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단 소위원회로 저희가 시장 소통이라든지 협회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라든지 또 사회적 책임 투자위원회도 내부적으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책임 있는 사회적 책임 투자도 좀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런 것까지 논의하고 있다는 걸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모펀드 업계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오해와 고비는 잘 넘겨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길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저희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구리였는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사실 한국에 있는 많은 회사는 다 글로벌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리 어떤 크로스 보더라든지 국경을 넘어서서 저희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에 도움이 될 만한 해외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투자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도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많이 지적받았던 사회적 책임 투자라든지 거버넌스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은 이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기업 개선에 대한 노력이 더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끝으로 내년 한국 사모펀드 시장의 전망은 어떤지, 어떤 산업 분야가 성장할지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핵심 역량 산업들에 대해서 어떤 리세팅을 위한 그런 구조적인 이런 거에 이제 윤활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AI를 비롯한 바이오 등의 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본을 투여하는 거를 아마 많이 보게 될 것 같고요. 전망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적보다는 질적 성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지난 20년 동안 이것이 100조가 돼서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이게 뭐 200조, 300조가 되느냐? 국내 시장만 놓고 볼 적에는 그렇게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장의 어떤 그런 규모보다는 투여된 자본의 규모보다는 그런 자본들이 어떤 식으로 그동안 20년 동안 쌓았던 그 노하우와 역량을 이제 축적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질적으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자본이 투여가 되는지 그쪽으로 아마 더 많이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가업 승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보면 오너십이 확고하면서 승계를 앞둔 회사들이 1배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밸류업에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 의견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제 상장사하고 비상장사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세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래된 기업들을 보면은 회사 기업 가치에 비해서 어떠한 시장에서의 주가가 낮은 경우가 많고 PBR이 100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패밀리가 최대주주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만큼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상속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회사는 너무 잘 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어느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보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F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업 승계 상속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자본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100% 정도 가지고 있는 그 회장님께서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낼 자금은 캐시로 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일단은 좀 어느 정도 한 40% 정도를 우리가 들어와주고 그다음에 신주로도 좀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2세가 그 지분을 상속한 재산을 우리한테 넘겨서 그걸 상속세를 납부하고 우리 2세들하고 회사 기업 가치도 올려서 IPO를 가든 나중에 더 주인을 찾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역으로 요새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정말 고민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대기업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이 알찬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가 많은데 굉장히 그런 고민의 직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안 그러면 영속성이 깨지면서 전체적으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역할이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상속 관련돼서 뭐 대출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다만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특정 개인이나 패밀리만 이득을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큰 그림에서 볼 적에는 기업의 영속성과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좀 대승적인 견지에서 그걸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H&Q 코리아 임윤철 대표님을 모시고 한국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벨은 사모펀드 시장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생생한 현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